우리나라 주먹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일화는 언론에 보도된 조폭 월급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이라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말조차 안 나올 따름이다. 우리나라 주먹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조일환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조폭의 실상에 대해 현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월 수입이 400만 원이라는 소리는 말도 안 되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것은 주먹계의 상류층으로 통하는 소위 고급 주먹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일 뿐, 대다수 조직원들은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이처럼 잘못된 조사와 발표가 청소년들에게 허황된 환상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실제 주먹 세계의 현실은 어떨까? 주먹계 대부 조일환이 실상을 털어놨다. 주먹계 대부 조일환은 작심하고 말했다. 주먹사회에서 집 소유 100명 중 1명 수준, 대부분 힘든 생활을 한다. 비참한 조폭들의 세계에 대해 조일환은 항상 빨리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조일환은 천안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한편 교도소와 소년원 등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상담에도 주력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조폭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강연과 상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중이었다. 청소년들이 그 정도로 조폭을 열망하고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조차 못했다.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뭐냐 물으니 조폭이라고 하더군요. 여자와 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충격 그 자체였죠. 그는 주먹 세계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주먹 세계에 종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폭력 조직의 실상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연구 결과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조폭들의 실상은 너무 비참하다며 언론에서만이라도 미화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직에 한번 발들이면 교도소만 들락거리는 신세전락.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직 폭력배들의 평균 월 수입은 400만 원 정도로 평균 34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 80% 가까이가 자신들의 조직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400만 원이라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몰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울분이 치솟고 비애감에 졌더군요. 주먹사회에서 집을 갖고 있는 건 많이 쳐줘도 100명 중 1명 꼴입니다. 전체 중 5%나 될까? 대부분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돈에 허덕여요. 전세방에라도 살고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라니까요. 내가 주례를 선 커플만 2,000명인데 그 후배들 중에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는 대다수 조직원들은 차비조차 없어 걸어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허 넘버를 단 렌트용 차량이라고. 벤츠만 쳐다보지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잠깐의 벤츠를 보고 조폭들이 너도 나도 벤츠를 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얘네들 조직원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선 한 번쯤 감옥에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들어가면 5년 7년씩 썩고 나오거든. 더 길게 썩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가장 최소한의 감옥 생활입니다. 잘못하면 10년 이상도 생활하게 됩니다. 중간 보스급 애들은 보통 전과가 5범씩이에요. 그런데 돈을 벌 시간이 어딨겠어. 게다가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 몸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 단명하고 노후도 보장되지 않고, 이런 사실 알면 절대 청소년들은 조폭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 현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주먹계 상류층 고급 주먹이 쥐락펴락, 조직원들은 하수인. 조일환은 주먹사회 역시 피라미드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상류층인 소위 고급 주먹만이 배를 불릴 뿐 수많은 부하들은 피만 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에 따르면 고급 주먹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쥐고 주먹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보통 활동 경력 30년 이상, 나이는 50대 60대 되다. 그들 밑에는 수백 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들이 고급 주먹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 고급 주먹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고 한다. 밑에 부하들이 전부 옥살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고급 주먹은 돈만 챙기고 정작 굳은 일은 부하들에게 시켜 처리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 중 세간의 이름이 알려진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이들은 전화 한 통이면 권력층 인사들과 다 통하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부하 조직원들은 몸을 쓰고 이용만 당하는 셈이다. 전국구나 상위 1% 주먹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단 조폭 세계에 발을 담근 이상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을 할 생각이 없기에 조폭 세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오로지 돈과 이권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겨눠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들이 영웅처럼 미화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주먹을 쓰던 과거가 그래도 조금은 낭만적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공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조폭이든 건달이든 양아치든 모두 같은 사회악이겠지만 진정한 주먹은 절대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 생활, 불행 각오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말단에서 중간 보스로 올라가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옥생활을 해야 한다. 조일화는 불법과 파행을 일삼는 조직은 주먹이라기보다 양아치 범죄꾼이라면서 주먹 세계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지금의 현실은 분명 과거와는 명분이 다르다. 과거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뺏기 위한 싸움이다. 조직에 몸담았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 잘못된 환상 갖지 못하도록 조폭 미화 말아야 한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조폭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부탁했다. 허 넘버가 달린 화려한 외제차는 반드시 주먹이 아니어도 탈 수 있으니 허상을 조차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주먹 몇 번 쓰고 수십 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주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주먹을 휘두르며 사는 것보다 고시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17 나이에 주먹과 배짱 하나로 지역을 평정한 조일환. 그는 그러나 한때 주먹 하나로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나지만 70을 넘긴 지금 남은 건 상처투성이인 몸뚱이뿐이라며 자신의 상처난 손을 부끄러운 듯 숨겼다. 100kg의 거구, 17세의 천안 평정, 김두한 후계자로 성장, 신앙인으로 귀의, 지금은 선교 헌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17세의 주먹 하나로 천안 일대를 통일했다. 이듬해엔 충청도 일대까지 장악했다. 당시에 엄청난 체격으로 천안곰이란 별명을 얻었다. 24세 때 협객 김두한을 만난 뒤 후계자로 성장했다. 워커힐 카지노 사건, 단지 사건, 속리산 카지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특히 2001년 8월 단지 사건은 유명하다. 국내 폭력 조직의 대부로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및 총리의 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뜻에서 조직원 13명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손가락을 절단, 일본인들의 사과를 받아낸 것이다. 1995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의 옥중 결혼을 주선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80년대 신군부 정권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 그 후 수차례 사업을 벌였지만 2004년 겨울엔 마침내 구속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으면서 신앙인으로 귀의 주먹세계를 은퇴한 후 현재 선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헌혈 홍보 전도사로도 활동 중인 조일환은 앞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